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는 1년 사이 10,000명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울산 핵심 산업의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울산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8도에서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울산은 그때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은퇴를 앞둔 17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매달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속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지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19일 목요일 코너 정치공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오상택 박사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상택 박사의 정치공장. 네, 어서 오세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나울통과 세울정에 출연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상택입니다. 네, 정치공장 첫 출연이니까 네, 첫 출연입니다. 청취자에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울정에서 정치 토론을 맡고 있는 오상택입니다. 오늘 처음 정치공장은 처음인데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왔습니다. 네, 치밀하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지금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문, 자문 뭐 이런 것들 많이 맡고 있어서요. 네. 많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고문요? 인기가 많으시구나. 아니, 인기 많은 건 보다는요. 그냥 네. 이제 위원회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어차피 울산에 대한 또 우리 정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으시네요. 거기에 대한 또 네. 일정적인 기여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울정이 아닌 정치공장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그 기본 일자리제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진짜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좀 먼저 소개한다면요? 네, 제가 보니까 정치공장에 딱 한마디씩 딱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책임집니다. 일자리 원정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환불원정대가 생각나는데요. 사실 패러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유쾌한 이름인데 네. 설명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기본 일자리제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질러 왔는데요. 그 기본 일자리제 말 그대로입니다. 그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그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게 이제 기본 일자리에 대한 한 줄의 평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제 고민은요. 이제 네. 일자리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자리를 개인의 능력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자리의 개념을 사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듯이 울산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매달 1,000명의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건 대책이 필요한 문제죠.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정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래서 그런 책임지는 제도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일자리제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안하고 네.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왔고요. 저 오늘 사실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하고 강의 전에 이제 이런 차를 한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제일 목표는 취업입니다, 진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도 많고요. 네. 그리고 휴학을 하는 고민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제 은퇴 이후에 무슨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그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실험하고 일자리에 대한 계시고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기본 일자리제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기본 일자리 설명 좀 할까요? 그럼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기본 일자리제는요. 제가 디자인하고 세팅한 것은 일단 크게 세 덩어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지방 정부가, 저는 이제 울산을 중심으로 세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 기본 일자리 센터 같은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공공 부분 일자리와 민간 부분 일자리를 육성하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직자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네. 그런 것들을 한 사이클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재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직하고 혹은 구직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 재교육 과정, 그러니까 평생 교육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나 신기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혹은 교육상들을 가르치면서 네. 다시 재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교육을 거친 우리 구직자나 실직자들은 다시 기본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매칭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세 번째 틀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제 생계비를 좀 더 보장해 주자. 지금 중앙정부가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방정부가 재교육 수당이라든지 재충전 급여라든지 추가적인 수당을 추가적으로 줘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해 주자.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사이클로 돌아가서 선순환하면서 일자리가 돌고 일자리가 또 재교육되고 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는 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가는 게 기본적 큰 틀에서의 기본 일자리의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부에서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메커니즘이 이제 추가 지원 금액 메커니즘이 하나 있죠. 일단은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네. 솔직히 100만 원 지금 실업급여 100만 원입니다. 솔직히 사회자님 그 100만 원 살 수 있으세요? 버티는 수준이지 뭐 그렇죠. 어렵죠. 네. 사실 못 삽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는 이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추가적인 그들의 삶의 영유를 위해서 더 수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정화되면 다시 뭐 기본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육성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거기에서 매칭해서 다시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근로 의욕을 가지고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가지고 다시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 일자리제 사실 처음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고 재교육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생계형 수당 지급으로 기본 일자리제를 운영을 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말 잘 이해하셨네요. 네, 정확한 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이 일자리를 일단 만드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네. 네,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뭐 제가 공공과 민간 이 두 부분에서 지방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 육성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일자리 센터에서 그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있고 해직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거기서 그 리스트업이 되면 그 일자리를 매칭해 줄 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육성은 기본적으로 좀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풀뽑기라든지 도로 네.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일자리 하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공공 일자리 영역을 이제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화두, 사회 안정망 벗어난 노동들을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좀 끌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예컨대 지금 사회적 화두인 필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뭐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초호 문제 이런 게 사회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혹은 공공이 안 되더라면 준공공의 영역으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공공 일자리 영역에서 매칭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네.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도 1인 사업체입니다. 그들이 어떤 산재라든지 고용 이런데 사회 안전망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택배 노동자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죠? 노동자들이죠. 그럼 밖에 노동자들을 어쨌든 법인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묶어준다면 준공공 영역으로서 사회 안전망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이 일자리를 또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의 형태로서의 공공 일자리 형태로서의 모형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요새 또 고민한 거는 이 시간을 메우는 노동들이 또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네. 시간을 메우는 노동. 뭐 출산 휴가를 가시고 난 다음에 네. 또 그 시간을 메워준 노동이 있고요. 뭐 보육이라든지 뭐 그런 그 시간을 잠깐의 짧은 시간을 메워준 노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어떤 선배님이 그런 매꿈 노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을 메우는 노동도 이게 사회 안전망을 가지면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노동으로 그리고 이제 뭐 조합이라든지 뭐 법인이라든지 특수 목적 법인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서 준 공공 영역까지라도 올려서 그들을 공공 일자리 영역에서 또 수요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공 영역의 일자리들은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 되고 실험이 돼야 되고 또 아이디어들이 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일자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일단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저는 일단 뼈대와 거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큰 틀을 이제 세팅했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할 살들은 추가적인 뭐 연구들이 추가적인 실험들이 들어가서 또 메꿔져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인력이 필요한 공간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잖아요. 바람직한데 결국 일자리 이 시간을 메우는 일이라면은 계약직일 텐데 네. 그럼 그분들이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대체 인력으로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뭐 어려운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 인력 그렇지만 지금 근데 그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들의 대체 인력을 또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부족하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안정화된 정규직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한 개념들이 좀 뭐 정립돼서 정확한 또 사회에 보장받는 일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일자리 파악도 잘 안 되는 상태고 그 일자리를 어떻게 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고민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그 속에서 또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또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그렇게 좀 나가야지 않나. 일단은 장기적 로드맵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교육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재교육 중요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수박 네.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네. 재교육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교육 과정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일자리 센터의 컨트롤 타워에서 공공과 민간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재교육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재교육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재교육 공간이 천편일률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일자리제라는 그 큰 틀에서 재교육을 좀 통합하고 재교육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예컨대 울산에 보면 재교육 관련된 것이 시민대학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평생 뭐 교육원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일단 교육기관으로서는 울산대, 뭐 유니스트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함께 매칭을 같이 해서 또 같이 고민해서 네.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교육의 질이 문제죠. 네, 교육의 결국은. 질을 네. 높여서 지금 뭐 신기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진짜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육해서 일정 정도의 수료증이 필요하다. 그 수료증 기본 일자리 센터에서 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네. 그 수료증을 가지고 기업에 어플라이해서 그 기업에 그러면 기업도 일정 정도 확실한 교육을 받았던 그 인재라 생각하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재에 대한 확신성 이런 거 갖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교육을 확대 또 실효성 있게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던 교육들을
좀 더 세분화되고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재교육의 좀 방점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교육이 중요하다. 네. 근데 만약에 울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요. 막대한 예산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럼 시민들은 추가적인 세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재원 마련 방안 뭐 있나요? 재원 마련이 가장 그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일자리 기본에 대한 베이직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의 말한 좀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또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증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사실 저 맞다 생각하거든요.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사실 그 생각하는데 아, 그런데 이제 그 조세 저항이라든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또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인 뭐 증세라든지 없이도 일정도 실험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울산시가 지금 예산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산업에 427억 원 그리고 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에 55억 원 아이 돌봄 지원에 103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80억 원, 자활 근로 사업에 98억 원 등등 이게 일자리 관련된 예산만 해도 네. 다 따지고 이렇게 합치고 보면 한 1,000억 정도 관련 약 1,000억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 일자리라는 걸 세팅하면 이 일자리 예산을 좀 이렇게 세목을 좀 조정해서 네. 기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좀 투여하면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을 품목을 좀 바꾸면 되니까요. 이미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00억 정도 배정돼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울산시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들에서 일자리 관련된 뭐 기금을 좀 더 또 확보하고 그리고 기업 관련돼서도 기업에는 우리가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기본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또 기업에 또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수당, 기본적 기금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받을 때 생각하고요. 네. 법 개정을 좀 통해서 지금 산업 생태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그렇죠. 네. 탄소세, 데이터세, 그리고 뭐 로봇세 이런 것들 추가 재원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데이터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죠? 네. 우리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알려주니까. 그렇죠. 근데 아,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과 모든 것들은 다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충분히 내 정보를 제공하는데 네. 데이터를 취합하는 사람이 가져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세는 내야죠. 그러네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런 법 개정도 하면 추가 재원 확보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증세 없는 그 기본 일자리에서 아 이거 예산이 너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한 또 오해를 좀 부식하고 네. 천천히 증세 없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추가 재원 확보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듯이 네. 스타트를 일단 끊자. 뭐 이미 일자리 사업에 1,000억 원 정도는 투입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재교육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울산에서는 올해 뭐 일자리 재단이 설립이 돼서 일자리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군데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재교육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일자리가 그러니까 매칭해 준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그렇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떤 재교육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뭐 추가적인 재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통합적 개념 일단 가야 된다. 그러면 기본 일자리 센터가 있으면 거기 연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리고 거기서 뭐 코디네이터나 상담사한테 내 고민을 얘기하면 다 해결돼.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어디도 매칭도 해줘. 이런 통합적 기능.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기본 일자리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일자리가 지방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또 지방 정부에 대한 믿음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통합적 개념과 그리고 기본 생계 수당을 지방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뭐 책임당까지는 좀 과한 부분이고요. 네. 추가적인 재원을 또 확보해 주지 또 추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개념, 지방 정부에 대한 믿음, 네. 지방 정부의 믿음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확보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본 일자리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제도가 있는 거지만 그것들을 좀 통합하고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거. 그 기본 일자리제라는 큰 틀에서 이 필요하다. 실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 서유럽이나 북유럽에는 이미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기시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중앙 정부에서 이 일자리 매칭과 재교육 그리고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했던 사회적 토대나 사회 경제적 토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 국가를 해왔던 과정도 짧고요.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 혹은 실험을 통해서 큰 예산은 안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실험을 통해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울산에서 모형들이 또 혹은 잘 만들어진다면 또 뭐 대구에서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이런 모형들이 합쳐지면 분권형 복지국가의 모형 혹은 미시형 복지국가의 모형 이렇게 갈 수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 일자리제가 조금 더 확장되고 안착화되면 무너지는 제조업에도 일정 정도의 노사정 합의 모델도 한번 울산형 모델도 실험해 볼 수 있다. 노동도 일정 정도의 양보 그리고 사측의 일정 정도의 양보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걸 메꿔주는 형태의 노사정 합의 모델. 노동 같은 경우는 네. 기본 일자리제가 있으니까 자기 일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추가 생계 수단이 있으니까 좀 더 울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셨던 일자리 매칭이나 교육, 뭐 지원금 지급, 뭐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뭐 여러 정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했지만 시민들은 기존 정책과 차별점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일자리 센터라는 컨트롤 타워에서 네. 이것들 이제 홍보를 그렇게 해야죠. 시민들에게 여기로 다 오십시오. 일자리를 찾으신 분이나 구직을 원하시면 이 센터를 통해서 코디네이트 되고 상담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홍보되면 우리 울산 시민들도 컨트롤 타워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또 선명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정치공장에서 오상택 박사께서 구상하신 기본 일자리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 설명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고요.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자리의 문제는 사회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일자리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시대적 담론이 들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시민이라면 무릇 일자리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꼭 시민의 권리다. 그렇죠, 권리입니다. 그래서 네. 기본 일자리 제도가 제안했지만 잘 고민되고 안착된다면 시민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온 울산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들어오는 울산으로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울산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상택 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치즈에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